네, 오늘의 리서치 시간 아마 관심 가진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 약간 안정을 찾아가는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테슬라가 최근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관련 내용 조금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미래에셋증권의 박연주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올만에 또 인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바로 직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다들 궁금해하는 건 테슬라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같은 네. 질문일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트위터 관련해서 앨런 머스크가 주식 매도가 있었던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위터에 너무 앨런 머스크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과 또 최근에 트위터가 이제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경기도 안 좋지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취임하고 나서 일부 기업들이 광고를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트위터의 이제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가 있고 그러면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채 같은 것들을 이제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제 앨런 머스크가 추가로 또 지분을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까지 나오면서 주로 이제 사실은 이제 트위터 관련된 앨런 머스크의 노이즈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줬었고요. 테슬라 이제 직접적인 원인 테슬라 사업 관련해서는 10월 초에 이제 테슬라 이제 중국 판매량이 예상보다 약간 부진했었고 그 이후 10월 한 24일에 가격 인하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보험료를 이제 좀 보정을 해주는 그러면서 추가적 약간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테슬라 자체의 어떤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조정이 꽤 깊긴 했는데 그 조정의 펀더멘탈적인 이슈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급적 이벤트와 뭐 트위터발 같은 좀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 좀 더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요인이 훨씬 더 일단은 컸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테슬라의 어떤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뉴스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 시장도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앨런 머스크와 트위터가 이제 뉴스를 이제 장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에 직접 영향을 줬을 거고요. 앨런 머스크의 매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영향이 사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 가격 하락이 좀 지나치게 수급적인 왜곡이 있어서 밀린 거라고 하면 보통은 좀 비중을 늘리기 위해라고들 많이들 인식하잖아요. 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하락은 뭐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국면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노이즈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기라고 보시는지 어떤 관점으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최근 하락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경쟁력을 계속 신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좀 지금까지 약간 노이즈가 있을 때 제가 좀 하는 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나 이걸 좀 확인하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테슬라가 지금 도심 자율주행이 되는 FSD 베타를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10.6, 9.2, 뭐 3 이런 식으로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의 이제 사용자들이 베타 테스터들이 이거를 도시를 막 다니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사실 연초에만 해도 이게 이 정도로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연초에만 해도 많은 이제 에러들이 사실 있었었고 이게 정말 어느 수준까지 회복이 될까 개선이 될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최근의 영상들을 보면은 뭐 진짜로 막 굉장히 복잡한 길 막 불법 주차가 되어 있고 막 이런 길들을 차가 정말 놀랍게도 잘 간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마음의 위로를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시 내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키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완성되고 있다 정도로 키로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돌이켜보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올해 이제 일부 로보택시 같은 걸 론칭을 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성과가 이제 잘 나왔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상당 부분 성과가 썩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어떤 론칭이 이제 연기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의 사례로 이제 아르고 AI라고 해서 원래 이제 포드랑 폭스바겐이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려고 투자했던 한 4, 5조 정도를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포드에서 얼마 전에 그 투자를 이제 중단하겠다. 그리고 거기 이제 해체하고 인력을 일부 흡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얼마나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어렵고 지금 테슬라가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길에 테슬라 말고 다른 차들을 놔뒀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주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그 신뢰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경쟁자들의 입장에선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완성도 높여 과정에서 드라바는 포기하는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들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그 FSD를 더 빠르게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핵심에는 좀 어떤 게 차별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핵심적인 AI 경쟁력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다른 회사들 케이스도 그렇지만 정말 잘하다가 한 번 실수가 생기면 그게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99.99999%의 이제 성공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걸 특히나 도심 같은 환경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보면 그거 학습시키는 이제 슈퍼컴퓨터의 스펙을 계속 높이고 있고 심지어 최근엔 도조라고 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고 AI를 이제 포기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번에 포드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왜 이제 결국 스크랩을 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했던 얘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르고 AI는 레벨 4 자율주행을 타겟으로 하고 있었는데 레벨 4 자율주행은 운행의 책임이 이제 자동차 회사한테 있고 대부분의 운행을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는 시스템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주행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도로를 실제로 다니면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슈퍼컴퓨터도 굉장히 점점 더 많은 돈이 많이 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AI 엔지니어들도 점점 더 돈이 많이 드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포드나 폭스바겐이 투자를 했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도 한 4, 5조 정도의 돈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나 자금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경기가 좋았고 돈이 많았고 이런 시기에는 여기 이제 미래를 보고 계속 돈을 넣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들어서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지고 특히나 이제 유동성이 빠르게 지금 마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자금이 굉장히 급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아르고 AI 케이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올해 말에 테슬라가 도심 자율주행을 정말 딱 론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저 복잡한 길을 운행을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거를 다른 회사들이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저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고 AI가 참 좋아 보이는데 혹시 네. 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네. 우려하시는데 혹시 이런 것들 자꾸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 좋은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일부러.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네. 갑자기 자꾸 뭘 이제 찍어라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대만 네. 쪽, 우크라이나 쪽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네, 네. 거기에 자꾸 관심이 몰리니까 이런 걸 좀 없애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런 포인트를.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가 사실 테슬라를 아주 잘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이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려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현상은 과거에도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돌이켜 보면 한 2, 3년 전 돌아보면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러고 막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주식은 이제 조정을 받았고 앨런 머스크의 리스크, 원맨 리스크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지만 지나고 봤더니 이제 테슬라 차가 잘 팔리고 잘 나오고 원가 절감이 급격하게 되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지나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경영상의 실수가 있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마이너스로 디스카운트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저는 테슬라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결국 핵심적인 거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앞으로 이제 3년, 5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전 지난번에 인상 깊게 본 게 최근에 3프로에서 그 밸류에이션 대가로 평가받는 다모다란 교수님과 화상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다모다란 교수님 테슬라 걸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모다란 교수님 답변이 앨런 머스크가 어쨌든 사람이 운영하는 일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뭐 장점은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은 걸 도전해내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문제점, 단점으로 산만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만하다. 너무나 경영자로 뛰어난데 그 외의 노이즈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사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한다면 시그널은 분명히 펀더멘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게 맞다. 다만 네. 노이즈들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거면 어제는 결론적으로 이런 노이즈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매수의 기회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이 정도 결론이시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테슬라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앨런 머스크가 산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가 지난 2018년 뭐 그때 이제 모델 3 생산이 안 돼 가지고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갔었던 회사잖아요. 그때 사실 엄청난 집중력으로 사실은 테슬라를 살려냈던 것이고 지금 이런 수준까지 이제 왔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회사를 키워나가고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결정들을 보면은 경영진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때 되게 비트코인에 되게 이제 집중을 했었지만 또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또 뭐 의견을 바꿔서 그 비트코인을 또 팔아서 그 리스크를 회피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테슬라 그 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만을 해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걱정들이 이제 트위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테슬라에 이제 관심이 그렇죠.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도 있으신데 사실 테슬라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캐시도 많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기술도 이대로 쭉 가면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레벨에 와 있고 그래서 뭐 급하게 이제 사실 앨런 머스크가 이제 긴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걱정들을 사실 또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앨런 머스크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선 최근에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 내부적으로 경쟁력이나 기술력은 더 견고해지고 완성돼 가고 있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해서 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경기 둔화가 됐을 때 혹시나 수요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시장에선 나타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저희가 느끼기에 수요가 굉장히 좀 전반적인 경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급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사실 10월 24일에 가격 인하를 했는데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보험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전을 해준다는 거는 수요가 여전히 좀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는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는 원가를 내릴 수 있는 룸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제 공장이 원래 이제 미국 공장이 메인 공장이다가 상하이 공장을 지으면서 원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상하이 공장의 캐파가 올해 초만 해도 연 50만 대였는데 지금 연 100만 대 캐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신공장도 아니고 기존 공장의 캐파를 2배로 늘렸다, 생산량을 2배로 늘린 거기 때문에 단위당 고정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게 물량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떨어지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2018년 뭐 19년 이때 이제 테슬라가 원가를 2020년에 상하이 공장 돌아가고 났을 때를 보면은 상하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원가가 막 떨어지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막 공격적으로 내리면서 마켓쉐어를 막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고 수요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니까요.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약간 실적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실적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향후에 이제 경기가 더 뭐 심각하게 나빠져서 뭐 글로벌리 경기 침체로 이제 심각하게 가고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리스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자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 어느 정도의 판가 하락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원가 경쟁력들이 있다. 특히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사실 저희 관점에 보더라도 테슬라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성장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보다 더 극적이고 더 설렘을 주는 기업인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 과거에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투자자 혹은 불안하게 봤던 투자자들이 숫자의 관점에서 봤을 땐 비싸다는 선입견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정도의 규모, 지금의 볼륨에서는 숫자를 체크하면 지금 어느 정도 멀티플 혹은 뭐 어느 정도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내년 기준으로 PER이 35배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비싸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왜냐하면 매년 매출 성장이 40~50%가 나오는 회사이고, 네. 거기다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만 갖다 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상당히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내년 컨센서스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도 지금 주가가 한 35배 정도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내년 실적 추정치가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성장의 잠재력 그러니까 그냥 외형 성장과 그다음에 사실 그런 전기차의 판매 이런 것보다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을 때 이익의 잠재력은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게 아직 시작을 하지가 않은 거고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올해 말에 도심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뭐 한 4명 정도가 구독을 한다. 그럼 그게 구독 매출이죠.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내년이 되면 그게 유럽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그게 확산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이익이 얼마나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과연 그거를 어느 업체가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과연 여기다 어느 정도의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상당한 포텐셜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고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같이 특히나 이제 뭔가 실적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지만 분명한 거는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이 됐든 뭐 좀 지연이 돼서 내년 상반기가 되더라도 도심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게 산업적으로나 뭐 테슬라 기업 가치 측면에서나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테슬라는 국내에서 해외 투자 시나 서학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롱텀리한 투자, 초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럼 이사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에는 뭐 대략 향후 한 중기적 관점, 뭐 6개월에서 1년 내 혹은 또 네. 장기적 관점 대략 3년에서 5년 후 정도로 봤을 때 네. 투자자들이 좀 어떤 분을 체크해 나가면서 네. 투자에 좀 임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급적인 요인은 제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에 대한 리스크,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24일에 이제 판매 가격 인하가 있었고 그게 이제 11월 이제 수요, 중국 수요에다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11월 중국 판매량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을 인하를 했더니 수요가 이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면은 그 다음 그림은 좀 더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그 11월 이제 중국 판매량 데이터가 12월 초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뭐 1차적으로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뭐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빠지고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 영향을 이제 일부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테슬라는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를 보면은 70%는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저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정말 매출화가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게 그 도심 자율주행이 정말 론칭이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거고 그래서 도심 자율주행이 실제로 나와서 그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죠. 네, 그 풀셀프 드라이빙이 완성되고 그게 실제로 판매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네.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1년 후 정도의 느낌 아니면 근데 사실 그거는 구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을 바로 했다가 바로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연말에 예를 들어서 론칭을 한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구독 매출은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테슬라가 지금 그 FSD 옵션을 또 따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 구독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15,000달러를 주고 이제 옵션으로 살 수도 있는데 이게 15,000달러 너무 비싸니까 사실 많이 채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 채택률을 이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도심 자율주행에 나와서 예를 들어 채택률이 뭐 10명 중에서 뭐 4명 이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10명 중에 4명이 이걸 채택을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얼마나 확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될 거고 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저는 점점 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제 아르고 AI의 케이스도 그렇지만 아주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나는 건 다들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몇 년 뒤 막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당장 도심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저 정도의 기술을 시연을 해버리면은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로 갈 건지 방향을 바꿀 건지 다른 데로 협력을 할 건지.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우위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내년에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한다면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완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완성도로 어느 정도 임팩트 있게 나오느냐 중요하겠네요, 그게. 그럼요. 그거는 네. 뭐 테슬라 기업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여기서 또 약간 또 투자자분들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이제 레벨 4, 5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저희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운행의 책임이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라고 해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도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운행의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지만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출퇴근할 때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규제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기술이 어느 정도나 발전을 해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사람이 크게 개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정도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적용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아르고 AI 사태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역시 자율주행 너무 어렵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테슬라도 자율주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아르고 AI가 가려고 했던 방식은 바로 레벨 4로 가는 방식이었고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이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서는 사실 좀 어렵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이제 레벨 2지만 레벨 2 플러스지만 도심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레벨 3나 4로 넘어가면서 이제 갈 수가 있고 그게 지금 테슬라가 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고 AI가 그렇게 된 것이 완전 자율주행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식의 접근법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도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거의 다 대응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뭐 레벨 4로 갈 수가 없고 테슬라처럼 일단 레벨 2 단계에서 점점 더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더 이제 맞는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의 이제 결과물이 이제 도심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베타에 상용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이제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갖고 있는 리스크, 예를 들면 뭐 네. 키맨 리스크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 락다운 때문에 생산 차질된다든지 이런 네. 거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예. 지금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이제 경기의 하방을 좀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기가 뭐 어느 정도 나빠지는 정도는 제가 오케이일 것 같은데 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들 좀 우려를 하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가격을 뭐 한 2, 3주 만에 또 인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계속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은 중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테슬라의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경기, 문제. 특히 이제 중국 경기의 문제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을 좀 더 인하를 해야 되면서 테슬라 실적 추정치가 내년 추정치가 좀 하락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가장 좀 주의해서 보고 있는 리스크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뭐 1년, 2년의 리스크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테슬라의 전체 기업 가치가 100이면은 70은 전 자율주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30의 단기적인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몇 달 정도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그거의 리스크를 인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에서는 저는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싸다. 예. 네. 그럼 저는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사님의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게 미국 내에서 테슬라를 관심 가진 투자를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테슬라가 미국 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숫자로 계산되는가? 그게 굉장히 네. 재밌는 로직들이 많았던 걸로 봤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 오랫동안 테슬라 본 이사님께서 보기에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과 일단은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그 FSD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이 한 달에 199불에 이제 구독이 되고, 그걸 테슬라 소유주들의 뭐 절반이 예를 들어 채택을 하고, 그거를 그 매출에 대해서 뭐 수익률이 한 40%씩 이렇게 나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글로벌리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다. 라고 해서 멀티플을 많이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상당히 밸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실제로 해보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아가서 만약에 테슬라가 그거를 라이센스로 다른 회사에 판다. 다른 회사들이 그걸 하지 못해서 라이센스로 판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상당히 많은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얘기는 다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레벨 2 플러스가 더 발전해서 레벨 3나 4로 가서 5로 가서 정말 사람이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차량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혼자서 그러면 그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차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사실 되게 밸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경쟁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술이 정말 잘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 측면에서 그 숫자들이 로지컬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는 게라고 네. 보시는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죄송한데 네. 언제쯤 반등할까요? 3일 동안 빠졌으니까. 네, 그 오늘 질문도 반등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예. 뭐 이렇게 대답이 아마 하기 되게 어렵죠. 어렵다고 보시고 질문하시는 어렵죠. 거잖아요. 네,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말씀드리는 게 그냥 가격을 정해놓고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능력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많지 않은 능력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다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 수가 있고 잘 됐을 때 이 정도 이익을 낼 수가 있고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버틸 수 있는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격을 정해놓고 저는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뭐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회사가 사실 잘 나오지 않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시장의 어려움과 뭐 경기의 어려움과 이런 변수들이 생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조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테슬라가 막 오늘 사서 내일 오를 수 있고 이럴 거라고 접근하기에는 이 회사 너무 변동성도 크고 노이즈도 많고 네, 이런 네.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1년 정도를 보시고 가격을 좀 정해놓고 매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200달러 이하 사면 딱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예. 네, 귀한 의견 나눠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네. 아마도 테슬라 주주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사님께 나눠주신 내용들이 많이 도움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